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월요일 퇴근 시간이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라가,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근 퇴근의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쩔 때 보면은 직장인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야근,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한 주의 시작, 그 첫날 잘 이겨내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고요. 어째 점점 음악방송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는데 오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왠지 사연을 읽어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좀 여러분들 제 메일 아시죠? 제 메일로 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거나 꼭 여러분의 내용을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기쁜 일, 이런 일 있으면 꼭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쁜 일에 곱하기 100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은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면 좋잖아요. 기쁜 일은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주가 탄생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그런 분들은 꼭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잘 정리를 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의 XRP 기반 국경 간 결제 제품. XRP가 뭐 국경 간 결제만 하나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거래의 도구였다면 리플의 한계는 1달러가 끝!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1달러 넘기가 힘들죠.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했고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플랫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디파이, NFT,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의 수단, 결제의 도구, 그리고 탄소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꼭 이럴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월요일이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리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거에 관해 진행형인가요?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짜 이제는 SEC 소송 관련 뉴스를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비단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암호화폐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이 모든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XRP는 SEC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800%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들일까요? 왜 굳이 다른 코인도 많은데 XRP 리플을 이렇게 선호를 할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 싫어하는데 미국이 싫어할까요? 항상 미국의 액션, 중국의 액션, 러시아의 액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훨씬 더 세상이 넓어 보입니다. 아주 그들의 데이터는 세상을 좁게 만들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세상이 아주 환하고 넓어 보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현명한 관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리플은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ODL 수요 유동성이라는 결제 상품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9배 증가를 했다. 고객은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자금 흐름과 대량 지불을 통해 기존 송금 그리고 개별 결제를 넘어서 ODL 사용을 계속 확장했다. 확장한 이유는 뭐 회사가 좀 써달라고 해서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 시스템 자체의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리플의 2분기 ODL 관련 매출이 21억 2천만 달러, 구매는 17억 1,700만 달러, XRP의 순매출이 거의 4억 90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자, 리플 회사는 그래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리플은 ODL과 관련된 판매에만 계속 참여를 했다. 리플의 ODL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이러한 볼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놈의 회사가 미 정부 산하기관에 그것도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 중인 회사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특이하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선생님이 굉장히 잘못한 예를 불러서 교무실에서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주고 있는데 친구들은 벌 받고 있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놀아주길 원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현재 리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리플은 최근 싱가포르 기반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인 포머페이와 파트너십 관계를 했고 3월에는 리투아니아 핀테크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었고 이거는 작은 것들이죠. 엄청 큰 메이저 금융회사들과 계속 지금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파트너십 관계들은 메이저 그룹 금융 지주 회사들의 하부 조직 금융기관들이 똑같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의 피라미드 조직처럼 그 하부 조직들이 인풋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용돈을 원화로 주는데 아들이 달러로 바꿔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원화를 주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그리고 지난 9월 부탄과 CBDC 발표를 했고 11월에는 팔라우 공화국과 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가격은 그지 같죠. 지금 가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리플 사지 마세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런 기사가 참 대박이죠. 참 진짜 호재 뉴스죠. 이거를 호재 뉴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꽤 많겠죠. 지금은 너무나 리플 전문가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멘트도 참 괜찮습니다. 역사적인 위협에서 XRP 레저에 대한 콜롬비아 토지 등록의 첫 번째 버전이 데뷔를 했다. 스타트를 했다. 콜롬비아 토지 등록을 XRP 레저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뱉으면 그냥 다 해버리네요. 어떻게든. 토지 등록 같은 경우는 진짜 위변조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한번 정확히 특정을 해서 그 데이터 블록체인 안에 넣어버리면 위변조가 되지 않겠죠. 그래야만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죠. 진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이런 것들이란 거죠. 땅땡이가 잘못 등록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세상은 땅 따먹긴다. 그 토지 등록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그 안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또 엄청난 돈들이 투여가 되죠. 그러니까 한번 등록이 되게 되면 외변조나 해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유투데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토지 등록권을 기록 및 등록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부동산 소유권 검색은 여전히 힘들고 주로 문서 작성을 한 프로세스였다. 주먹구구였다는 얘기죠. 그냥 살짝 뒤로 가서 면적을 부풀린다든가 그리고 가격을 잘못 표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올려 부동산 거래 속도를 크게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그 실제 사례를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NFT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거래의 도구까지 들어가 준다면 완성도가 너무나 좋겠죠. 누군가는 토지를 사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그 안에서 XRP란 도구로 거래까지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스피드하겠어요. 그 안에 이제 중개 업무를 했던 중재 업무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사라지겠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정확한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사무 공간 안에서도 종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종이는 분명히 위변조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도구라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는 곳까지 실생활 그 안으로 속속들이 조금씩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끼겠죠. 아, 이게 블록체인이구나. 이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참 편리한 도구구나. 그리고 굉장히 불필요했던 시스템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5년 뒤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씩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XRP 레저를 기반으로 구축된 디지털 자산 공증 소프트웨어, 공증, 토지, 공증, 소유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이죠. 공증 소프트웨어로 이는 콜롬비아 정부의 토지 보상 등록서가 될 것이다. 참 드라마틱하네요.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이제 디지털 안에서 블록 안에 그 모든 데이터를 담아서 토지 보상 등록서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네요. 디지털 자산을 XRP 레저에 등록하고 QR코드를 사용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XRP 스탬프를 사용하는 솔루션은 콜롬비아의 국토청에 적용이 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 시작은 콜롬비아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단기간에 10만 건 이상의 판결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면 멍청한 거죠. 요거 한 번만 입력해버리면 되는데,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뭔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또 다시 가서 측량하고 또 다시 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것도 종이에, 이런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필요 없는 일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인력도 사라지고 굉장히 그 대신 스피디해지겠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겠죠. 데이터의 이변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은 또 다른 NFT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대목에서 살짝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머리를 굉장히 굴리고 있을 수 있겠죠. 땅땡이도 NFT를 하는데 그러면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동차, 건물, 집, 아파트, 상가, 예술품, 음악, 음원, 비디오, 영화, 엄청나죠. 땅을 시작으로 이 모든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술과 음악 쪽은 굉장히 NFT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초기 시장이라 문제점도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XRP가 NFT를 한다는 건 엄청난 도구라는 거죠. 땅을 해버리는 해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 땅땡이는 어쨌든 NFT죠. 똑같은 땅땡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유일무이한 존재죠. 어쨌든 그러니까 NFT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유권을 디지털 안에서 중재자 없이 인정을 해주겠다. 범죄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사기 사건도 사라지겠죠. 이 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놈의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구축을 끊임없이 인류는 진화시키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어쨌든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는 NFT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제가 관공서에서도 NFT에 관한 강의를 했지만 내일 이제 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NFT 강의를 또 해요. 정말 이해하고 인정하고 꼭 알아야 되는 블록체인 기술, 이 NFT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일 가운데도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스며든다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기반,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블록체인이 그 모든 신뢰 기반의 기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 데이터 하나에서 XRP가 블록체인 하겠다는 일을 다 했죠. 스마트 컨트랙트, NFT, 그리고 디파이, 금융 업무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기업, 정부에서 이제 깨끗하게 나올 놈 XRP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XRP가 하겠다고 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그 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겠다고 해놓고 1년만 딜레이, 6개월 딜레이. 지금 뭐 이더리움 포스 작업이 그렇잖아요. 지분 증명으로 바꾸겠다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그런 업그레이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은 항상 뱉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사 어디에도 리플의 CEO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리플은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스템이 좋으면, 기술력이 좋으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알아서 갖다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리플을 매수를 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플 이름이 이뻐서 왠지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싸서 이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 분들의 투자 방법은 항상 선매수 후 관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대단한지 아세요? 선매수 후 관망이 아닌 선매수 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